부대가 없었다면 민주화의 평생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30번의 탄핵 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 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입법, 행정, 사법을 움켜쥔 독재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전쟁입니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를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날 한 주간 또 첫날인데 잘 시작하셨는지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오늘 한동훈 후보의 그 후원 계좌,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모든 언론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는이님, 오늘 저도 했어요. 10만 원 작지만 십시일반이라고 우리 주위에서 하라고 했어요. 오늘 한 대표님 얼굴 봤어요. 포항 죽도 시장에서요. 아, 포항에 계세요. 예. 키 크고 얼굴은 주먹만 하고 귀티가 줄줄 흘렀어요. 소원 풀었어요. 진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와, 아너니님, 오늘 정말 해피한 날이네요. 쪼니키님, 드디어 구독자 1만 돌파 축하 한통령. 예, 드디어 오늘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성원에 힘입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콩야보리아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후원하셨나요? 아직도 마감 안 된 듯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예. 아, 세 번을 했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 콩야보리아님. 아니, 오늘 중으로 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써니님, 안녕하세요. 한동영생 구독자 1만 명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영민님, 조금만 힘냅시다. 1만 원이든, 예, 뭐야, 야, 이것도 그 아이디어네. 34,700원. 한동훈 대표가 항상 3, 4, 7을 얘기하잖아요. 그 뭐죠? G3, 3은 G3고 4는 국민소득 400만 불. 그다음에 7은 중산층 70%. 그래서 3, 4, 7. 야, 이것도 굿 아이디어네. 진작 알았으면 제가 3, 4, 7로 보낼 걸 그랬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니코님, 이재명을 이기하는데요. 한동훈 최고. 제주도 비바리님 반갑습니다. 저도 인생 처음으로 오늘 3번 후원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두막님, 선생님 1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저도 처음으로 정치 후원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유니코님, 홍준표 나용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도 비바리 축하드립니다. 조만간에 10만 갑시다. 예, 정말 10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후원한 그 상황을 보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확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5년 4월 21일 방송 준비된 대통령 한동훈 구독자 1만 돌파 감사 방송. 드디어 오늘 한통령 방송이 구독자 1만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금 5시간 만에 20억 돌파. 이재명보다 빠르다. 한동훈 대통령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혹시 그 제가 그 일요일마다 일요일 저녁 8시 저녁 8시에 그 삼과 영성 TV를 갖다가 방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내공을 좀 키우자.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삼광 영성 TV 그거를 만들어서 매주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냥 잠깐 썸네일, 그러니까 어제 한 거죠.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어제 한 썸네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한동원 캠프원 오늘 하는데 교회 헌금 사찰 분절 얼마를 해야 되나? 한동훈 후원금은 얼마를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교회 다니시면 뭐 11조를 얼마를 해야 되고 뭐 건축 헌금 뭐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제 1시간 동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혼 축의금, 뭐 상갓집의 부의금, 뭐 잠깐 다 통틀어서 총망라해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삼과 영성 TV, 요거 그냥 유튜브에다가 삼과 영성 TV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요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후원금 상황을 보면서 왜 제가 어제도 요 삼가 영성 TV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전 9시에 오늘 오픈했습니다. 그래갖고 후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 9시 40분에 10억을 돌파했고 오후 2시에 20억을 돌파해. 요게 한도가 얼마면 29억 그 이재명이 뭐 29억 4천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게 뭐 맥시멈이라 하는데 오늘 또 뭐 이현정 의원 뭐 29억 8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29억이 좀 넘는 돈인데 그 한도 금액을 갖다가 이재명은 21시간 만에 채웠대요. 21시간.
자, 그러면 한동훈은 과연 몇 시간 만에 채울까? 이재명보다는 확실히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추이를 보면 요렇게 늘어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25호까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방송 키기 한 한두 시간 전에 한 25호까지 됐다. 그럼 뭐 29억이면 4억 몇천 정도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동훈 대표가 9시에 계좌 오퍼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29억을 채우는 데는 한 10시간에서 12시간. 그 정도 예측이 됩니다. 10시에서 12시간 정도. 이재명은 21시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훨씬 빠른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그 투표 그거 아닌가? 대통령을 뽑으려는 열망 아닙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한동훈에 대한 에너지가 강하다. 국민적인 바람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이 컨설팅 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가 뭐 이렇게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돈의 흐름을 갖다가 추적을 해봐라. 돈의 흐름이 누구한테 주고받고 어떻게 돈이 토스가 되고 이 돈의 흐름을 왜 성경에 써 있잖아.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고. 돈의 흐름을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딱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후원금이 그런 거죠. 지금 국힘에 다른 후보자들은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이거 섣불리 했다가 자기가 바보라는 것만 거꾸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좌를 오픈했어. 후원해달라고 했는데 뭐 한 1억밖에 안 보여. 그러면 완전 쪽팔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히 이걸 갖다가 시도를 못한 뭐 홍준표, 나경원, 뭐 김문수 뭐 할 거 없이 감히 이거 시도를 못합니다. 이런 시도를 오히려 이거 역풍을 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은 뭐 지금 90%로 지금 그 투표를 두 군데서 했는데 지금 경선하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두 군데서 했는데 90%가 나왔다고 합니다, 평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은 할 만하죠. 그래서 결국 21시간 만에 29억 몇 사천인가 채웠고 한동훈도 그에 못지않게 자기는 나밖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동훈 향해 공언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통령도 과감하게 시도를 한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거 안 되면 거꾸로 한동훈이 이제는 끈 떨어졌다. 옛날에 63% 지지율, 이건 완전히 물로 건너갔구나. 이렇게 이제 반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자신 있게 오픈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보다 훨씬 빨리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25호까지 왔으니까 뭐 한 몇 시간 지나면 그러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 예.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해 갖고 맥시멈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 뭐 내일 아마 기사가 뜰 거예요. 예. 오늘 이제 그 마무리 딱 이렇게 해 갖고 내일 기사가 아마 뜨리라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 언론이요 계속 이재명하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이건 이제 본선 가서 보여드릴게. 예, 썸네일이 아니라 본선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또 이제 방송을 켰으니까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 이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이 음모, 계략이 끊임없이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오늘 설명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뭐 그 가장 큰 이슈는 돈이 얼마만큼 빨리 또 이렇게 모여지느냐.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의 언론에도 엄청나게 지금 언론이 수시로 지금 기사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그게 관심거리입니다. 그 한동훈 대통령 후보는 역시 그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다니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내일 스케줄인데 4월 21일 화요일 뭐 아침 9시 40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정책 비전 왜 국회에서 그때 한번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죠. 국회 소통관. 그걸 시작으로 해 갖고 뭐예요? 3시 30분.
3시 30분에 뭐 무슨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뭐 간담회, 그 다음에 KBS 사사건건 출연, 한국교총방문,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김준일의 뉴스공감, 그 다음에 저녁 9시에는 TV조선 9시 뉴스에 나가갖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제도 라이브를 켰어요.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그 공교롭게 그게 겹쳤어요. 왜냐하면 라이브를 갖다가 9시에 키겠다. 어제 대구 야시장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지는 9시, 밤 9시에 키겠다. 그래서 제가 8시부터 하니까 어쨌든 9시에는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방송 켰는데 그 일정이 좀 빨리 끝나갖고 차 안에서 유튜브를 좀 일찍 켰어요. 뭐 36분인가? 8시 36분인가? 일찍 켜갖고 음, 약간 좀 그게 있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비공개 일정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뭐 했다. 그러니까 모든 일정을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도 비공개해야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쁜 여정을 보내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국힘에서 조직력으로 밀어주는 거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본인 캠프 조직력 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당 차원에서 당 차원은 오히려 한동훈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한동훈이 그거를 갖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싸우고 외부에서 싸우는 그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한동훈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9시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뭐 이건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뭐 5천 원 하든 만 원을 하든 얼마를 하든 그냥 내 마음의 표시다. 한동훈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의 표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삼과 영성 TV 보라고 그랬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이 법적으로 1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뭐 5만 원을 하든 3만 원을 하든 만 원을 하든 간에 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정치 후원금은 그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12월 달에 돌려받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세금 그거 낼 때 그걸 갖다가 까는 거니까 그냥 돌려받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헌금 그렇게 그 후원을 하셔갖고 지금 이게 채널A에서 요약한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 다 관심사가 이거예요, 지금. 과연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딱 데뷔를 해놨잖아요. 이재명, 모건개시 하루. 근데 이 하루가 21시간이에요. 예, 이현정 의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제 몇 시간이 걸렸는지. 어쨌든 21시간. 법정 한도 29억 4천만 원을 달성했다. 그럼 과연 한동훈은 어떻게 달성해? 여러분 이 시간 추이를 보세요. 오전 9시에 있잖아요. 원래 그 9시부터 한 10시까지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 10시까지 한 11억 넘게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할 사람들 다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더라도 10억에서 20억 되는데 그 얼마 걸렸느냐? 그러니까 10시간, 4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억에서 30억 만드는데 뭐 더 늘어진다 해도 뭐 4시간 걸리는 거 뭐 한 1.5배 해갖고 6시간 걸린다. 그래도 그 뭐 12시간 만에 뭐 모금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21시간, 이재명 21시간 걸렸는데 훨씬 빨리.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뭐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다고 한동훈이 대통령 될 확률이 이재명이 대통령보다 훨씬 높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아니 정말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뚜껑을 열어보세요. 예, 이 6월 3일 날 딱 가보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무속의 그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이게 무속의 나라가 돼버린 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임기 동안 한 2년 반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통치한 게.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이 혼자 통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공동 통치 내지는 김건희 통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저기 그 무속이 너무 많이 뜨는데요. 심지어는 유튜브에서도요. 그 무속에 대한 그러니까 아예 무속인이 뭐 무당이나 뭐 이렇게 전보거나 뭐 주역을 푸나 뭐 아예 그냥 무당인이 유튜브를 찍어 갖고 올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야 그 지난번에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화요일하고 그다음에 토요일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오프라인 모임할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었나 토요일 날 들었나 어쨌든 간에 그 뭐 무속인이 그 6월 3일을 풀었대. 무속으로. 그래서 그 6월 3일의 기운이 한동훈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뭐 그런 걸 풀었대. 그래갖고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는 몰랐는데 오늘 이걸 준비하려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서치하다 보니까 우연히 봤어. 정말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 방송이 그 무속 방송이요. 짧은 것도 있지만 제가 본 그 뭐 6월 3일 푼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시간이 넘는 방송이에요. 뭐 무슨 뭐 주역으로 이렇게 풀고 뭐로 이렇게 풀고 뭐 그것도 뭐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들어도 모르겠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좀 듣다가 이거 뭔 말인지 몰라갖고 그럼 결론이 뭐야 도대체 하고 뒤를 갖다가 딱 들어보니까 그게 뭐 한동훈한테 불리한데 또 이재명이 그걸 또 봐야 된대. 사주 보듯이 궁합이 어떤지 봐야 된대. 어쩌고 저쩌고. 와, 정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가 듣기엔 너무 황당한 그런 얘기들이 그 무속적으로 너무 많이 떠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민심을 이게 민심 아닙니까? 후원금이라는 게 예. 그 자기 돈에서 돈 쓰는 것보다 더 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은 한동훈한테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러니까 점점 언론에서요. 한동훈에 대한 얘기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 분량을 지금 언론에서 한동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국힘 토론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토요일 날 하는 토론회는 아예 안 들었어요. 아니 뻔하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한동훈 때문에 듣는 거 아닌가 토론회를.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제 일요일 날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 2시부터 한 2시 반, 3시 반, 한 1시간 반을 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그 왜 짜증이 났느냐? 너무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요. 정말 토론회 중에 나 그런 토론회 정말 뭐 반장 토론회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수준 너무 떨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가능하면 그 문제될 그러니까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뭐 질문하고 뭐하고 이렇게 또 그렇게 그 구조를 짜잖아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토론을 하겠다. 굉장히 안전한 토론. 굉장히 안전한 토론. 아니, 도대체 토론회 하는데 MBTI가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거기 왜 MBTI가 있나? 왜 나오죠, 도대체? 아니, 무슨 뭐, 대학생들 무슨 뭐, 오락회 하는 겁니까, 그게? 어디 MT 가갖고 서로 오락회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유치해. 그 말하는 내용도 너무 유치하고요. 질문도 너무 유치하고요. 정말 이걸 봐줄 수가 없어. 아니, 그래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인데, 아니,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고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가, 아니, 이런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놈의, 뭐, 무슨,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 토론 자체가. 근데 그나마 나중에 또 깽판을 누가 쳤냐. 홍준표가 깽판을 쳐버렸어. 홍준표 뭐 키높이 구두에다가 무슨 뭐 보정 왜 무슨 뭐 흔히 한동훈 까는 중에 정해 있는 게 있어요. 키높이 구두, 그다음에 가발, 그다음에 뭐 여자 속옷을 입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정해 있거든요. 얘네들이 까는 그 스토리가. 그걸 그대로 홍준표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질문을 하는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거 뭐 정말 봉숭아 학당인지 개콘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그 토론 수준이. 그리고 1시간 반을 들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남는 거는 딱 그것밖에 없어. 홍준표 막말하고 나경원이 성질 부린 거. 한동훈 후보님 왜 나오셨어요? 이게 성질 부린 거 있거든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 그리고 이철우 맨날 투덜투덜 불평대는 거, 이철우 불평대는 거. 자기가 불리한 경선을 하고 이렇게 이게 토론이 되면 안 되고 경선이 이렇게 되면 주저리 떠드는데 정말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자꾸 엄청 짜증났다고 토론회 듣고. 근데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악조건에서도 그렇게 지금 그 다니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뭐야 이게 뭐냐면 어제 대구를 갔죠. 야시장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뭐 대구 절 좋아하지 않아도 대구 사랑하겠다. 짝사랑이야 완전히. 근데 뜻밖에도 대구 서문시장 이 야시장인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 예, 정말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막 그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포항을 내려가는 길에 경주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뭐 이게 지금 그 캡처를 한 장면인데 제가 경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고서 이렇게 뭐죠? 쉽게 해서 한동훈 대표의 경우 죽은 사람과 오랫동안 죽었던 그 무덤과 현대인이 같이 사는 공간이 경주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표현을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잠깐 들린 그러니까 번개로다가 실방 라방을 킨 거죠. 그것도 제가 봤는데 정말 그 한동훈 라방 킬 때 얘기하는 거 보면 소년 같아요. 예, 정말 해맑은 소년 같다. 그래서 어제는 대구 야시장 가고 했고 또 올라오는 길에 또 라방. 그다음에 오늘은 또 경주 그리고 경주 들려서 포항. 정말 열심히 그렇게 다니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 일정은요 별로 얘기를 안 해 언론에서. 한동훈 일정은 그렇게 방송을 해줘. 언론도 아는 거지. 다른 사람 수준이 안 된다는 거를 아는 거죠. 자, 한 가지 고무적인 여론조사가 있는데, 요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직접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그, 국힘 지지층, 그리고 이 중도층만 갖고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빼고. 그렇게 했는데 한동훈 대표 1등 했어요. 요 세 사람이 20%대인데 20%, 21점 몇 프로로 해갖고 김문수도 이기고 홍준표도 이기고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그런 게 있어요. 질문이 뭐냐? 교학께서는 국힘의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온 8명의 인물 중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제일 낫다. 이런 결과가 나와갖고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올려놨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한동훈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이제 그 후원금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아니 그래서 제가 국힘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는 음모가 점점 진화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주 이게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대통령 되는 걸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증거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이제 어제 그 라방했던 거죠. 그래서 한동훈 오늘 9시에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어제 그 대구 올라오면서 라방한 건데 이게 이제 일정이 좀 땡겨져 갖고 8시 한 36분인가 그렇게 했고 오늘도 미리 공지를 했어요. 뭐 오늘 아니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갑자기 들렸대. 생각이 나갖고 이건 포항 가는 길이 이제 경주를 거쳐 가니까 경주 잠깐 들리자. 그래갖고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앉아갖고 제가 경주를 가면 요 능이 있대요. 이 능에는 사람들이 잘 안 온대. 다른 능은 팍짝팍짝한데 이 능은 약간 좀 한적한 곳이라서 뭐 가보면 뭐 사람 한 두세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철퍼덕 그늘에 앉아갖고 책을 몇 시간 있다가 오는. 예. 그리고 능을 갖다가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산책하는
오늘도 뭐 능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산책하면서 라방을 찍었습니다.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건 정말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라방을 갖다가 세 번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그게 한 10만 정도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라방 할 때는 또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 그 클릭 수가 점점 올라가는데 왜 그 어제 했던 라방이 있잖아요. 그 올라오면서 대구 거기 방문해서 올라오면서 하는 라방은 벌써 제가 그 봤을 때 오늘 확인했을 때 22만 클릭이 돼 있더라고요. 야,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구독자도 맨 처음에는 4만 몇천 명이었거든요. 지금 6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한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늘은 거 구독자가. 야, 이 한동훈의 파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오늘 구독자 10,000명 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통령 방송 만들어 갖고 5월 20일 날 첫 방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24년 5월 20일 날. 지금 뭐예요? 4월 20일. 와, 11달 걸렸네. 예? 예. 12개월은 안 되고 11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그 10,000명 되는 게 11개월 걸렸는데 역시 한동훈의 파워는 그냥 한 2, 3일 만에 2만 명, 2, 3일 만에 2만 명의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그 엄청난 파워가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인플루언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리고 참 중요한 거 하나. 이거 잊어먹기 전에.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 혹시 전화 받으신 분 계세요? 나는 전화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대, 나한테는. 혹시 여론조사, 내 번호는 거기 없는 모양이야. 뭐야. 그것도 이렇게 표본조사가 이게 있잖아요. 그 표본조사에 안 들어가 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전화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하루 남았어요. 이게 뭐야. 8명 중에 4명을 뽑는 거를 갖다가 100% 여론조사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전화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 여론조사 전화? 꼭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02 아니면 070으로 온대요, 전화가. 02 아니면 070. 예. ARS로 올 수도 있고 그냥 육성으로 올 수도 있고 한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화를 기다렸는데 전화를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전화를 못 받았다는 분이 많죠? 저도 전화를 기다렸는데 못 받았거든요. 아니 오늘 그 어벤져스에서 신지호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전화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 주변 그 신지호 씨도 궁금한 게 다 물어봤을 거잖아. 예? 근데 자기 주변에 전화 받았다고 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이 표본을 갖다가 또 이상하게 쓴 거 아닙니까? 혹시 정말 이 표본 또 이상한 표본을 갖다가 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벤져스 구독자 빼고 표본을 쓸 때 어벤져스 구독자 빼고 한통령 채널 구독자 빼고 그리고 나머지만 이렇게 혹시 그 극우 유튜버들 거기만 구독자들만 표본으로 해갖고 돌린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해요. 정말. 아이고, 예. 아이고, 여러분 벌써 270분이 모으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예. 제가 국힘에 어떤 음모를 펼치고 있느니까 그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좀 또 써주신 글이 워낙 많아갖고 제가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 와, 반가운 소식. 써니님 말씀이 오후 7시 기준 28억. 와, 정말. 28억 돌파되고, 쭈니키님이 속보로 올렸어요. 그래요. 쭈니키님이, 쭈니키님이, 정보가 빠르시네. 유니코님, 한태형님, 빨리 100만 가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니코님이 토요일 날 우리 그 오프라인 스타벅스 오신다고 그래갖고, 왜 금요일 날 방송 끝날 때 유니콘 저 가도 돼요?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기다렸는데 안 오셔갖고, 이번 가을에는 꼭 한번 뵙기 바랍니다. 유니콘님. 아,
제주도 비바리님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10만 갑시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제 조만간 10만 갈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 만을 돌파했다. 아, 힐리송님, 현재 28억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28억이면은, 그러니까 12시간, 그냥 넉넉 잡고 12시간 정도 되면은 29억 한도가 채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8시 정도 됐으니까 1시간이면 1억 이상 좀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민호님, 오랜만입니다. 고생들 많으시네요. 공이아버님, 민주당하고 좀 다르죠? 그쪽은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거니까 빠를 수밖에. 아니, 근데 민주당보다 빠르다니까요? 왜냐면 이재명이 21시간 걸렸대요. 이현종 위원이 정확하겠죠. 정보가, 거기 빠르니까. 21시간인데, 한동훈 대표는, 한 10시간 정도면은, 29억 4천 채울 것 같습니다. 아, 이재명보다는 빠르다. 아, 이은경님, 준표는 3일 전에 오픈했는데 오픈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언론에도 안 나오지 왜? 오픈했다는 얘기가? 저는 몰랐습니다. 오픈을 했는지.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경님.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오픈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완전히 세상 말로 이제 개쪽당하는 거죠. 오픈했는데 3일 지나도 돈이 안 들어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한상숙님 힘을 모아 모금했죠. 이은경님 민주당 한 곳으로 몰빵. 공이어버린 우리 지휘자들 대단해요. 너무 감사하고요. 박순옥님 와 감사합니다. 복티밍님 홍준표 김수호는 안 하나요? 홍준표는 김문수 오픈했다는 거는 못 들었는데 이은경님 말씀에 의하면 3일 전에 홍준표는 오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예. 박성현님,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팀, 내일 4강 발표하는데요. 예, 화요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어요. 예, 내일 4강.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가만 있어봐. 나른한 오우님, 대표님 후원 마감했어요. 우와, 축하! 박수! 축하! 10시간! 열, 어떻게 되지? 9시, 8시, 11시간이네. 맞죠? 11시간. 예. 11시간이면 이재명의 반이에요. 이재명 21시간. 예. 그 한동훈 대표는 11시간 이면은 반. 예. 대통령 됩니다. 대통령 됩니다. 왜 그러죠? 성경 말씀에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도 있다.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나 오님. 와 정말 대단하다. 예. 정말 정말 대단하다. 역시 그 한동훈의 파워 대단하다 싶습니다. 꼭, 뭐, 국힘의 그런 계략, 음모, 이거 잘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하고, 맞짱 떠갖고 꼭 대통령 만듭시다. 예. 주변에 널리 널리 좀, 설득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 아이고, 안영희님, 저도 4번이나 입금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신화 세븐님, 정의로운 한동훈, 대한민국 바로 세울 것. 아이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음으로 후원금 보냈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해 주셔서. 주변에 좀 널리 널리 설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설득할 명분이 더 좋아진 거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내일 아주 대서특필 될 거란 말이에요. 한동훈 뭐 후원금 뭐 20공 몇천 11시간 만에 모금 완료. 이재명보다 뭐 반이나 더 빨리 그렇게 모금이 완료됐다. 이게 아마 대서특필 될 건데 그럼 주변에 설득할 때도 봐라. 우리가 얘기했던 뭐 배신자니 뭐니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극우들이 그렇게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고 극우들이 날친 거지. 진짜 투표권을 가진 그 국민들은 대부분이 다 한동훈을 그렇게 지원한다.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을 그렇게 빡세게 지원하고 있다. 이 명분이 또 하나 아주 좋은 명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그거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해요? 돈 내는 거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티모시니 후원 다 찼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안영희님, 한 당대표님, 사랑하는 마음과 한동훈님, 꼭 대통령 이겠다. 예. 야, 정말, 정말 대박입니다. 예, 예, 베로이콘님, 예, 한통령 카톡 후원금, 예, 맞아요. 베로이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한상숙님도 3번. 와,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신 분이 많이 했네요. 자두님도 2번 입금. 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렇게 열과 성으로 신미경님 마감됐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한동훈,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큰 바람을 일으킬 아주 좋은 계기인 거예요. 예. 정말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객관적인 증명 아닙니까? 걔네들이 한번 배신자. 이게 그래서 지금 국힘이 오늘 이상한 또 전략을 갖다 지금 쓰고 있다. 한동훈을 끌어내리려는 그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모시님,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 어제 뭐야, 그러니까 뭐죠? 유튜브 방송을 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후원금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원금, 이제 뭐 제가 후원 마감됐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 지난번에 왜 당대표 할 때 63%였잖아요. 그때는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압승하리라는 거를 갖다가 한동훈 후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선거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이게 문자 보내는 게 문자를 수시로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때네요. 그 문자 보내는 돈이. 근데 이번에는 그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대선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또 거기 나름대로 굉장한 지금 약간 지금 요 이 땅 하면은 그 이재명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좀 문자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냥 후원해 주시면 그런데 제가 쓸데없는 데는 쓰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얘기를 갖다가 어제 그 라방에서 했습니다. 어쨌든 대선이면은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라나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라나오님, 예, 이렇게 또 2가지 축하를 해주셨네요. 마감된 거 후원금 29억 몇천 마감된 거 그리고 한통령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다는 축하의 슈퍼챗 감사합니다. 나라나오님. 야, 요법님, 잔치국수, 박수. 정말, 잔치국수 먹어야겠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1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11시간이 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8시 전, 8시가 11시니까, 10시간 40분. 와, 정확히 계산해 주셨네. 선영님이, 10시간 40분 걸렸다. 그러면 반 정도 걸린 거예요. 21시간에 딱 반 정도 되네요. 야, 정말 필규정님도 3번 후원하셨고, 아, 정말 옌임님도 3번 후원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전경희님, 오늘은 무당층만 무당층. 내일 당원 전화 온다는데 무슨 수작인지. 야, 이건 또 정말 뜻밖이네. 예? 무당층만. 근데 무당층을 어떻게 알지? 이건 좀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아, 제가 이거 여러분이 뭐 이 글을 워낙 많이 써주셔갖고 이 정도 제가 나누고 그다음 주제로 지금 이게 그 한동훈을 갖다가 지금 이제 대세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힘에서는 뭐야 한동훈이 대통령 되면 자기네를 다 죽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전략을 쓰냐 이렇게 대놓고 전략을 쓰는 게 있어요. 카드가 지금 그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카드를 몇 개 쓰는데 그중 하나가 한덕수 카드예요. 그 한덕수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권영세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권영세가 뭐라고 그랬느냐? 불과 14일. 여러분, 14일이면은 지난주 월요일이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권영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당의 경선 원칙은 명확합니다. 모든 후보는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이게 됐죠. 네.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같은 기준 아래 경쟁해야 합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컴플레인이 많았잖아요. 한덕수가 들어오려면 경선에서 들어와라. 왜 우리 다 한 다음에 마치 이거 뭐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여기서 다 해놓고 어렵게 막 경선해갖고 올라가면 야 미리 딱 한독수가 올라가 있다가 야 이제 자기는 부전승이니까 다시 한번 싸우자 이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권영세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하도 그렇게 컴플레인 하니까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이 없다. 누구의 불이익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을 갖다 180도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뭐라고 그랬느냐? 일주일 만에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기세 있게 차고 올라오는 거니까 불안할 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 떠났던 후보, 다른 정당 못 만났던 후보, 과거에 연연 않겠다. 이재명의 세력과 국정 파괴, 국정 혼란 막을 길은 더 넓은 다른 생활을 결집하는 것이다. 여기에 누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누굴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얘기한 거는 두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뭐야? 한덕수하고 경선을 시키겠다. 단일화를 시키겠다. 이거를 갖다 복선으로 깐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너무 기가 막힌 게 한덕수의 그 외곽 조직이 시작이 됐다는 이건 내일 발표를 한답니다. 한덕수 외곽 조직을 출범을 시켜갖고 이거를 발표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곽 조직이 그게 누구냐 하면은 놀랍게도 그 외곽 조직, 외곽 조직, 조직이 아, 걔 누구죠? 제가 이걸 갖다가 캡처를 갖다가 해놨는데 자, 지금 그 한독수가 이제 그 카드가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덕수가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4월 말 5월 초. 지금 언론에서는요, 진감인가 했다가 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에 더 무게를 뒀다가 오늘 갑자기 권영세가 이걸 발표하면서 언론에서도 확 바뀌었어요. 이거는 한덕수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 예? 그래갖고 나중에 단일화하자고 요구할 확률이 훨씬 높아. 뭐 한동훈이 되더라도 한동훈을 어쨌든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일화하자고 제안할 이런 게 확실히 높아졌다. 이게 마지막으로 공짜 시한부가 5월 4일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한 30일 정도 출마 선언하지 않겠느냐. 4월 30일 날. 아니, 4월 30일이라는 게 다음 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해서 한덕수가 출마 선언하고 그렇게 해서 4월 말 5월 초에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럴 확률이 굉장히 훨씬 높다.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 근거로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이런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그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언론이죠. 외국 언론인데 거기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 출마하냐? 아직 결정 안 내렸다. 출마 고민하고 있느냐? 노코멘트다. 왜 노코멘트? 아니 그 앵커가 그 얘기하더라고. 아니 아니면 그냥 안 한다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될 걸 갖다가 왜 노코멘트를 해갖고 그럼 뭐냐? 이건 나오겠다는 얘기다. 이 노코멘트라는 거는 나오겠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근거가 뭐냐면 시그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출마 권유 전화에 응대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한테 전화를 한대요. 나오라고. 그러니까 밖에 출마 권유 전화를 갖다가 거절하지 않고 다 받는다네. 그 전화를. 이거 문화일보에서 단독을 쳤답니다. 문화일보면 또 이현정 의원이 거기 논설위원으로 있는 데가 문화일보 아닙니까? 그냥 온갖 전화를 다 받는데 출마 권유에 대한 온갖 전화. 그다음에 뭐야? 두 번째 근거가 뭐냐? 아까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 얘기했던 결정 못했다 하고 노코멘트 한 거. 그다음에 뭐예요? 사실상 대권 행보를 갖다가 지금 여기저기 엄청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야? 수십 년 이온 정치인사들과 계속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근거를 대서 자, 이제 한덕수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뭐 거의 기정화될 사실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그 한덕수 외곽 조직을 너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게 국힘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학규 고건. 아니, 손학규가 국힘입니까? 아니,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손학규? 고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외곽 조직을 갖다가 출범하겠다는 거. 이게 내일 오전 뭐 10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손학규가 할지 고건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덕수를 추대하는 그런 외곽 조직을 정식으로 출범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한동훈이 너무 세게 치고 올라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후원금 지금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이게 뭐 1시간 만에 뭐 10억 막 이런 식으로 막 후원금이 막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려고 민심이 한동훈한테 확 쏠려버리니까 야 이거 한동훈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하고서 바로 권영세가 말을 바꾼 거죠. 그래갖고 마치 그 지난주에 얘기할 때는 한덕수하고 단일화 없다는 뉘앙스로 그렇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정 후보를 밀지 않겠다 특정 인물을 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명분이고 자시고 이제는 할 수가 없네. 한동훈을 죽이는 방법은 뭐야? 한덕수를 갖다가 그나마 한번 붙여보는 게 가능성이 있겠다. 180도 바꿔서 이렇게 했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오늘 한덕수에 대한 외곽 조직을 출범시키겠다. 그럼 여기 보면은 그 박수영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덕수를 갖다가 지지하는 게 국힘에서 자기가 54명, 54명한테 서명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한덕수를 갖다가 이렇게 출마시키는 그 지지 세력이 그래서 한덕수가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던 사람이 박수영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그 54명 누군지 깔아. 명단 깔아. 명단 아직 안 깠습니다. 그럼 뭐야? 국힘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떨거지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그러니까 완전 잡탕밥을 만든 거죠. 잡탕밥을 만들어갖고 한덕수를 추대해서라도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지금 이런 음모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음모죠. 그러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했으면 한덕수가 경선에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이럴 땐 또 홍준표가 필요해. 예.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 출마 촉구하는 추대위 출범을 한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냐 오늘.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던데요. 이재명과 단일화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추대위원 전부 민주당이 하던데요. 고건, 손학규, 이낙연 민주당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추대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빛과 같고 엄청 깠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언제 국힘하고 보수하고 관련이 있는 애들이 아니라는 거지. 고건, 손학규, 이낙연은 이게 민주당 애들하고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얘네들이 그 한덕수를 추대한다. 그러면 한덕수는 어디로 가야 돼? 민주당 경선으로 가야 돼. 민주당 경선으로. 단일화 어디서 해야 돼? 민주당에서 이재명하고 단일화 해야지. 아니 왜 국힘에서 단일화 하려고 그러느냐? 이럴 때는 또 홍준표가 뭐 무슨 염소똥도 쓸 때가 있다고 약으로 쓸 때가 있다고 또 이런 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그 대통령이 또 치사하게 이런 얘기를까지 또 하기 그렇잖아요. 이런 치사한 얘기는 또 홍준표가 다 알아서 해준다. 예.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홍준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김문수는 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웃긴 게요. 이렇게 자기가 단일화 하겠다는 거야, 한덕수하고. 한덕수의 단일화 먼저 제안하겠다. 힘을 합치지 않고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하겠다는 게 뭡니까? 김문수가 한덕수 밑으로 들어가자는 게 아니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경선 나올 때도 뭐 1억을 갖다가 그 제가 그냥 들은 걸로는 이번에 뭐 8명 그 1억을 갖다가 한답니다. 그럼 뭐 4명 하면 또 뭐 돈을 더 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총 해갖고 뭐 최종 그 하면 뭐 3억인가? 아니 김문수가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자기 뭐 무슨 24평 아파트에 그냥 그렇게 건전하게 산다 이거 자랑하는데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3억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야? 그걸 갖다가 3억을 투자해서까지 나왔는데 자기가 그러고 한덕수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한덕수 네가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단일화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한덕수 카드는요. 정말 비열한 카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내부적인 음모, 지금 권영세 권성동이 드디어 이빨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한덕수가 나오면은 이재명을 이깁니까? 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재명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오늘 그 뭐 리얼미터 뭐 3대 여론조사니라는 그 리얼미터에서 최초로 50% 넘는 여론조사를 내보냈습니다. 원래 뭐 리얼미터가 제가 뭐 이택수인가 김택수의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 리얼미터 사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뭔가 좀 이재명 바람을 불어일으키려고 이런 걸 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재명의 지지율은 뭐예요? 박스권에 우리가 갇혀 있다. 그래갖고 뭐 30%, 40% 그걸 넘질 못한다. 근데 오늘 드디어 50%가 넘는 여론조사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아니 홍준표가 이기겠어요, 김문수가 이기, 나경원이 이기겠어요, 안철수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갖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왜 토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게 어처구니 없는 토론인 이것 때문에 언론에서 욕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국힘 자체가 욕을 먹어. 뭐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홍준표 나거는 할 것도 없고 후보 지금 국힘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온갖 언론에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어제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어이없는 이 질문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거든요. 1시간 반을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키도 큰데 키높이 구두는 왜 신습니까? 뭐 생머리 보정 속옷, 이 보정 속옷은 여자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를 뭐 유치해서 뭐 한다는데 뭐 유치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유치했을 때 유치 대답을 못하겠다 한동훈이. 근데 뭐야? 그 이미지 정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혹평을 받으니 홍준표가 공격을 당하니까 이미지 정치 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늘. 자, 그래갖고 또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받아쳤죠.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탈당을 한 적도 없고 홍준표 탈당을 했다가 복당했죠. 탈당을 왜 했어요? 정당한 이유 때문에 탈당한 게 아니라 홍준표 탈당 이유는 뭐예요? 자기 공천 안 준다고. 공천 안 준다고 그래갖고 탈당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복당했죠.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 뭐 했느냐?
특활비 집에다가 갖다 준 적도 없다. 이 특활비 얘기는 뭐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특활비가 말이 많았잖아요. 뭐 국회 청문회 할 때 맨날 특활비, 특활비 이렇게 하는데 이 특활비가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자, 홍준표가 이거 뭐 기자회견인가 뭐 이게 경남지사 당시입니다. 2015년 5월 달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활동비, 특활비죠.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입니다. 생활비 쓰라고 남은 돈을 생활비 쓰라고 아니 이 사람도 검사 뭐 모래 검사라고 맨날 자랑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개념이 없나요? 어떻게 특활비를 갖다가 집에 특활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남았어. 얘딱 갖다 써라. 생활비 빵 사 먹어라. 그런데 그 아내가 그걸 빵을 안 사 먹고 그걸 갖다가 꼬깃꼬깃 모아 갖고 자기가 이렇게 출마할 때 뭐 1억인가 얼마를 현금 모아 갖고 줬다. 그 설명을 갖다가 하는 장면입니다. 야, 이 검사가 특활비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모르나? 정말 너무 어이없는 홍준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온갖 언론에서 이렇게 막 그래픽을 만들어가면서 딥다 홍준표도 까고 국힘이 그게 수준이 그게 뭐냐 도대체 어이가 없다. 아니 앵커가 국힘을 어떻게 까냐면요. 1시간 반을 갖다가 했는데 아니 국힘의 경선 토론이다 그러면 무슨 기사거리를 갖다가 해갖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반을 들어도 기사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돌려갖고 세게 입니까 국힘을? 그런 놈의 토론을 갖다가 국힘이 디자인했다는 게 정말 끔찍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왜 뽑았느냐? 1시간 반 동안에 기사 쓸 게 없어갖고 뭘 이 토론회를 했다고 그러면 무슨 방송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방송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찾은 게 이거다. 이것밖에 없다. 홍준표의 이 막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토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끝날 때쯤 해갖고 이거는 청년의 꿈에서 이게 조직이죠. 청년의 꿈이라는 조직. 청년들이 좀 질문해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한 얘기가 뭐냐?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이렇게 한동훈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거 청년이 질문한 거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게 나중에 오늘 제가 어벤져스 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질문을 누가 만들었냐? 조정훈이 만들었대요. 지금 조정훈이 그 홍준표 캠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지호 씨 말에 의하면 오늘 어벤져스 보신 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 질문을 갖다가 청년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를 조정훈이 짜준 시나리오다. 지금 토론 시나리오를. 그래갖고 조종훈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벤져스 신지호 씨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한동훈이 안 만들어도 청년들이 그런 질문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청년이 질문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 하시는 거 보면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이 가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정 속옷 이거 뭐 여자 속옷 입고 다닌다 뭐 이런 또 까는 얘기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아니 다 해놓고 다 해놓고 그다음에 뭐예요? 살짝 빠져나가는 거죠. 이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이 정말 유치하시네요. 대답을 못하겠다 내가. 너무너무 유치해서 대답을 못할 정도다. 야, 정말 국힘의 토론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깐다는 게 뭐냐? 이제 배신자. 이게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은.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야 될 텐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한동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밤 10시 30분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었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이 질문하면은 아무도 이걸 뭐 나경원도 못하고 이거 질문은 정말 국힘에서 권성동도 대답 못하고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아니 왜 내가 당대표가 아닌데 왜 그렇게 가정을 해서 질문하느냐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시간 끌고 끝났습니다. 정말 이 그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는 그런 게 아주 조직적이고 다양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랬더니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동훈이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또 이건 몰랐는데 오늘 한 사실이 김근식 그 교수님이라고 왜 이 종편에 패널로 많이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김근식 말을 잘 하세요. 예. 그래서 뭐 돌직구 쇼에도 나오고 뭐 채널 A 방송 뭐 연합 여러 가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술자리 뒷담화 농담을 갖다가 토론회에서 한 정말 B급 질문으로 시간을 B급이다 도대체 B급 완전히 봉숭아학당 보는 것 같다. B급이다. 개그하는 거냐? 이렇게 까댔습니다. 나경원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거예요. 나경원 왜 나올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지금 여기 나올 자격이 있습니까? 혼자 흥분해갖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게 한동훈이 질문했어요. 아니 뭐 윤 대통령이 신당창당 그 뭐죠? 윤어게인이라는 신당창당 했다가 급하게 취소한 거 있잖아요. 그 신당창당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할 말이 없잖아요, 나경원이. 그러니까 왜 자꾸 윤을 끌어들이냐. 한동훈 탄핵 선동으로 이장까지 온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나경원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나경원도 후원 계좌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보이는지 너무 궁금해요. 나경원을 지지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돈을 이게요. 왜 이게 후원금이 왜 중요하냐면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을 내라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마음이 없으면 돈을 낼 수가 없거든. 아니 요즘 다 이렇게 돈이 중심인 세상 아니에요. 제가 그 삼과 영성 TV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네 개의 신이 있다. 만몬, 돈의 신, 재물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섹스, 에로스, 섹스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뮤즈라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의 신, 막스가 있다. 근데 이 네 개의 신 중에서 왕중왕은 누구냐? 만몬 신이다. 지금은 다 돈. 뭐 연예인, 엔터테인먼트도 돈 떼부자 되려고 하는 거고, 전쟁도 뭡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결국 미국이 떼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세 그렇게 막 매기고 그러는 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낸다는 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음이 그만 돈을 낼 정도로 있지 않으면 돈을 낼 수가 없어요. 후원금도 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정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후원금 계좌에서 과연 얼마나 모이는지 홍준표는 뭐 열었다고 그러는데 뭐 기사 한 줄 제가 못 봤습니다. 얼마가 모였는지. 정말 깜도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깜도 안 되는 애들이 나와갖고 한동훈을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지금 치고 있다. 안에서도 난리.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도 난리, 한덕수도 난리.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뭐 한독수 외곽 조직을 만드냐. 그러니까 이 김종인이 보다 못해갖고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자, 김종인, 윤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좌우간 김종인 얘기는 이거예요. 뭐 탈당을 하든 출당을 시키든 그건 나는 모르겠고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하지만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세 글자를 꺼내지 말라는 거야. 그 세 글자가 국힘의 선거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윤석열을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마이너스다. 잊어버려라. 더 이상 아예 그냥 배지를 말아라. 그렇게 다 끊어내려야 된다. 철저하게 끊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김종인 씨는 얘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완전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완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했는데 88, 영남에서 했는데 90%. 자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게 뭐냐면 민주당은 그때그때 토론회하고 뭐 하고서 그 자리에서 투표를 그 지역의 투표는 그 자리에서 당일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갖고 지금 뭐 누적 평균이 거의 90%. 그래갖고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어대명이 아니라 구대명이다. 90%.
90%로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된다라는 9대명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 갖고 쓰고 있습니다. 김동연 자기가 뭐 나오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지금 뭐 5% 정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수도 5%인데 김경수보다 지금 그 뭐야 김동연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뭐야 그 이재명을 너무 까대는 원색적으로 좀 까대는 것 같아요. 그 토론회를 갖다 이제 잠깐 봤는데 좀 이재명을 좀 원색적으로 까대 갖고 이 민주당 당원들이 김동연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이제 지금 굉장히 싫어한다. 정말 이재명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만도 한 게 역대 그 전적을 보면 그 지지율이요. 김대중도 뛰어넘는 그런 지지율이에요. 78%. 김대중 78%, 여기 90%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좌파 그러면 자부심이 김대중이잖아요. 제가 왜 이 김대중에 대해서 그렇게 이 좌파의 자부심이거든요. 제가 그 학생 때 왜 그 이렇게 학생 때면 전국에서 학생들이 뭐 고향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완전 그 서울 토박인데 뭐 경상도에서 올라오고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충청도 뭐 강원도 뭐 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이제 그 전라도에서 그때는 그 혹시 그 이리 기억하시죠? 지금은 그게 일이라는 도시가 없어졌잖아요. 일이 그 폭발 사고 때문에. 근데 그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이리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광주에서 한번 뭐 자기가 뭐 구경을 시켜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 방학 때 한번 내려오라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전라도 광주에 가면 그 택시를 타거나 이럴 때 말조심을 해야 된대.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그 김대중을 얘기할 때 꼭 뒤에다가 김대중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붙여야지 뭐 김대중 씨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김대중 얘기하면은 택시 내리라고 그러는데 안 띄워준 열받아 갖고 광주 사람들이 내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뭐 이게 그 좌파의 상징이 김대중인데 지금 놀랍게도 이재명의 지지율이요. 김대중의 실질파벌을 압도하는 그 90%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원 지지율이 83%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전성기를 갖다가 뛰어넘는 90%.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어떻게 이재명을 까대고 있느냐? 이렇게 오늘 지금 이거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영세. 푸틴이나 후세인 독재군과 선거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권성동은 뭐예요? 싹쓸이 독재 체제 구축한다. 1인 독재 국자, 뭐 하이패스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참 모순된 그 지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권성동하고 권영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건 때려 죽이기도 싫어. 근데 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자기 다 죽을 걸 알아. 어? 자기 이게 살아남지를 못해. 아니 이재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윤통하고 김건희가 계엄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재명 잡아들여라. 거기에 한동훈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당의 주요 인사, 심지어는 그전 뭐야 대법원장까지 다 잡아들여 갖고 체포 그 리스트를 갖다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재명인데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요 계엄이 아니라 상시 계엄 상태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파라오의 채찍을 갖다가 뭐 비상계엄령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짓을 해도 그걸 갖다가 막으려면 누가 막아줘야 되면 국회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번처럼. 아니,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도 지가 있으면 그 행정부하고 입법부를 다 장악하는 건데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뭐 권성동, 권영세, 털으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사준의 팔순까지 다 털으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확실해요.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유일한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한동훈밖에 없으면 한동훈을 밀어줘야 되는데 또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거는 또 죽기보다 싫어. 어? 그게 뭐 김건희의 명령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거 되는 것도 죽기보다 싫어. 아니 그러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요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는 거야. 한동훈도 대통령이 안 되고 이재명도 대통령이 안 되고 내가 세운 한덕수나 김문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니 국민이 한덕수를 뽑을 리가 있겠습니까? 김문수를 뽑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정말 저는 이것 때문에 완전히 깼어요. 이게 국힘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뭐야 그 한덕수에 대한 그 외곽 조직을 갖다가 출범시킨다. 예? 아니 이 외곽 조직을 만들면 이게 단순히 지금 여기 뭐 고건도 얘기하고 손학규 얘기하고 이낙연 얘기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그거 될까요? 아니죠. 여기에 축은 뭐예요? 박수영이 얘기했던 그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했던 54명이 결국 주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수장이 누가 되겠어요, 결국은? 결국은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그 권영세, 권성동이 스탠스를 갖다가 이게 확 바꾼 거 아닙니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불이익 주지 않겠다, 특정인을 갖다가 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주일 만에 확 바꾼 거 아닌가?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 이 활짝 열겠다의 핵심은 한독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찌꺼러들이건 뭐예요? 뭐 누가 입당을 하든 뭐 하든 걔네들은 뭐 힘이 없으니까 한독수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나중에 단일화를 추진하려면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느냐?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떤 카드를 쓸 거냐? 한덕수 카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카드를 쓸 거냐? 이준석 카드를 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갖다가 눌러야 돼. 스크래치를 내야 되잖아요. 한동훈한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한동훈이 대통령 되느니 차라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동훈 대표가 옛날처럼 그렇게 뭐 나경원 하면 아이 당신 누나한테 청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받아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구재령 변호사 그거를 갖다가 뭐 좀 분석을 해달라 그래갖고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오바를 시켜서 급발진을 시켜갖고 스크래치 해갖고 차라리 한동훈이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결정적인 스크래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덕수고요. 예, 단일화. 그리고 한덕수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준석. 결국은 뭐예요? 만약에 뭐 한덕수의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면 이준석하고도 단일화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이준석하고 싸우면서 스크래치 내갖고 이미지 한동훈의 그 이미지를 갖다가 추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국힘 지도부에서 아주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건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안 봐도 비디오다. 예. 하지만 뭡니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오늘 그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예요? 결국은 뭐 한 10시간 40분, 10시간 40분 만에 결국은 뭐 한 3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후원을 맥시멈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냐? 결국은 대통령은 한동훈이 된다. 이재명은 21시간, 한동훈은 10시간 40분. 그럼 대통령이 훨씬 두 배가 빠르지 않습니까? 두 배가 빠른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금 우리가 국힘의 그 당 차원에서 조직력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려고 당을 갖고 나오는 건데 지금 특이하게도 이번 케이스는 오히려 거꾸로 당이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지 못해 갖고 난리를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의지를 할 수가 없고 당을 기대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들이
오늘 후원한 우리들,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왜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입소문 마케팅으로 맨투맨으로 붙어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동영 채널 드디어 이제 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후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또 이렇게 기업은행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지선영님, 주옥교님, 오두막님, 정인경님, 수연님, 주순복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슈퍼스티커로 후원해주신 분 콩이아보리아님, 나른한호우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검사 등급의 라떼 아이스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선영님이 정말 이렇게 큰 금액을 지난주에 후원해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역대 최고의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선영 님이 한동훈을 응원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제가 또 한국에 3주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축하의 그런 걸로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오두막 님이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주옥교 님이 또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특별히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만을 채널, 한동훈 채널, 여러분이 또 써주신 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보시는 거, 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이종칠님 1만 구독 축하 난생 처음 후원금 보냈어요. 꼭 대통령 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난생 처음. 나라노님, 저도요. 정치인 책 구입, 정치 후원금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한동훈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명숙나님, 나치홍 씨, 윤통처럼 집으로 가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보기 안 좋아요.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정경희님, 가발 아닙니다. 운동 많이 해서 몸이 좋아요. 아니, 이 가발 논쟁은 그때 끝나지 않았어요. 헤어스타일러 뭐 20년 이렇게 오래 한 베테랑들이 그 얘기 했잖아요. 딱 보면 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검사 시절에, 한동훈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자기한테 왔고, 머리를 제가 손질한 적이 있다. 가발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깔 게 없으니까 계속 이걸 이렇게 비하해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발이면 어떻고 가발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 나른 어머니 가족 오락관 수준보다 못한 토론회. 보성님, 나씨는 유치해. 딱 유치원. 정말 유치원생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유치원생 같아요. 나른 어머님, 나정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아니 근데 이게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 나경원 씨가 서울시장 후보인가요? 나왔다가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 떨어질 때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얼굴에다가 뭐 미용으로 뭐 1억인가? 를 갖다가 썼다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결정타가 돼갖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와 정말 나경원 씨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나이가 저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와 얼굴은 왜 이렇게 팽팽하지? 무슨 비결이 있나? 예? 정말 얼굴은 완전 20대야. 피부는 20대야. 예, 보성님이 일이 폭발. 예. 지금 그게 도시 이름이 어디하고 어디하고 뭐 정읍인가? 뭐 어디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갖고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그 일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저희 그 학생 때는.
근데 이게 왜 없어졌느냐? 일이 그 뭐죠? 그 기차역에 뭐 이렇게 뭐 화학약품인가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운반해서 이리역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게 터져갖고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또 유명한 사건. 여러분 우리 젊은 지연이가 화춘아 씨라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한때 그 유명했던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화춘아 씨가 그때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폭발 당시에 터져갖고 그래서 화춘아가 부상을 당했다. 근데 그 부상당한 화춘아를 갖다가 누가 병원을 갖다가 들쳐업고 뛰었느냐? 이주일 씨. 이주일 씨는 늦게 유명해진 사람, 나이 들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주일 씨가 뭐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까지 커피 심부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출세가 늦었다고 합니다. 근데 화춘아 씨가 부상당했을 때 들쳐업고 뛴 사람이 이주일. 그래서 그 다음에 화춘아 씨가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구했다. 그래갖고 화춘아 씨가 팡팡 밀어갖고 이주일이 엄청 급격히 뜨게 됐다. 이런 그 진짠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참 떠돌던 얘기가 있습니다. 일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일이 폭발. 그래갖고 도시가 이리 바뀌었다. 그 다음에 화춘아 이주일이 생각납니다. 예. 근데 결국 이주일 씨도 돌아가셨죠.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찌은 민주당이 아니라 거의 노동당 수준입니다. 저게 절대 정상이라고 할 90%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경희님, 뉴스에 후원금 많이 나온다고 해요. 스카이이님, 한동훈 63%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동훈 지지자는 묵묵히 본선에 답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론 신경 안 씁니다. 오늘 보니 29억 단시간 내에 충전 이걸 보면 예, 저는 대통령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50만 표 차이로 우리가 주변만 잘 설득하면 국힘이 그렇게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공작과 방해를 갖다가 국힘 지도부가 하더라도 한동훈은 대통령이 된다. 50만 표 차이로 대통령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67년생 한동훈이 저도 책구입 후원 처음입니다. 한성님, 미용사 두 분이 밝힌 게 예, 맞아요. 예, 제가 설명드렸죠. 예, 스카이님, 그동안 몰라본 거죠. 국힘들은 50명 몸부림쳐도 한동훈은 국민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한동훈의 뒷배는요, 국민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 선거운동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 주변 사람, 뭐 멀리 가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신여왕님이나 동그라미죠. 열심히 막 한동훈 스케줄 두면서 응원하는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가 만나는 뭐 거래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갖고 왜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가? 그걸 갖다가 잘 좀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 와서도 계속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번 선거 잘해야 된다. 설득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카이님 못 받았어요. 당원이라고 하면 당원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국힘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왜냐하면 국힘 지지자 아닌 사람은 안 하니까. 지금 무당층하고 뭐 정당이 없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내지는 국힘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이리하고 익산군하고 통합해서 익산시, 저는 익산시 출신인데 교육은 충청도에서 받아 객관적인 중도, 강경, 중, 논산, 대건교, 충남대. 그렇군요. 맞아요. 익산시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리하고 익산군하고 합해갖고 명칭은 익산시가 됐다.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익산은 또 많이 알고 있는데 이리하고 또 연관이 못 시켰네요. 유니콘님, 윤건이가 딱, 한덕수, 예, 무소속으로 국힘 경선 마지막 1인 막으려고 보수 괴물 시키려고 환장했어요. 한덕수 절대 안 됩니다. 너무 불공정.
정말 말이 됩니까? 예, 무슨 뭐 정말 말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또 1시간 반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또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1차 관문이 통과가 됐잖아요. 후원. 자,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그 이재명보다 그 두 배나 빠른 속도로 후원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국힘 지도가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 방해했고 떨어뜨린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명분을 잃었다. 그런 거 보면 한동훈 캠프에 그 브레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한 거죠. 그런 공작들을 원천 차단했다. 뭘로? 후원금으로 원천 차단해. 딱 보여준 거 아닙니까? 아주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국민의 지금 지지가 누구한테 가 있는지. 정말 좋은 전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다음에 한 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21시간 먼저 하고 한동훈이 10시간 40분에 딱 끊는 그런 거를 딱 보여줌으로 해서 누가 우위인지 이재명과 한동훈이 붙었을 때 결국은 한동훈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 한동훈은 한동훈이 할 역할을 충실히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번개 라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뭐 부산, 대구, 포항, 뭐 경주 이렇게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영역이 우리 주변이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소문을 내야 된다. 왜 한동훈이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가에 대한 입소문을 내 갖고 주변 사람을 잘 설득을 해야 된다. 뭐 강압하라는 얘기,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요. 예, 잘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역할을 갖다가 충실히 잘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아이고, 이진우님, 하는 뭐 후원금액 29억 4천만 원 마감, 11시간, 예, 10시, 정확히 10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친윤들을 모두 퇴출해 어대한 만세, 예, 불려우, 건의도 구속. 아니, 김건희 씨는 그냥 가만 놔둬도 우리가 뭐 언급을 안 해도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방패막이가 이제 뭐 막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대통령 영부인도 아니고 또 국힘에서 뭐 특별히 보호해줄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나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나 그 김건희는 막을 방법이 없다. 왜 이재명은 당연히 보복을 하려고 할 거고 한동훈은 뭐예요? 봐주려고 그래도 한동훈의 그건 뭡니까? 일과 사람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법대로 해. 그 법대로 하면 구속이죠. 법대로 하면 감옥 가는 거죠. 예, 그동안 봐줬으니까 법대로 안 했으니까 살아남은 거지. 법대로 해 그런 거 감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또 긴 방송에 함께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도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